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24일 0시 기준으로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는 474명, 부천에서 22명, 김포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천과 김포에서 신규 집단 감염 발생은 없었지만 여전히 기존 확진자와 접촉 관련해 가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과 국군 고양병원 등에서 치료병상 118개가 새롭게 추가돼 가용할 수 있는 병상이 늘어났습니다. 또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7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91명 늘어난 1,509명으로 50일 가까이 4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4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에서는 전일 대비 코로나19 확진자가 63명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분류된 계양구 체육시설과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이곳의 누적 확진자는 지난 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모두 9명입니다. 인천 지역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의 가동률은 71.8%,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0.3%입니다. 부평 미군기지 내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두고 지역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천시가 해당 건물의 철거를 유보하며 논란을 우선 일단락했는데요.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런 논란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취재기자와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먼저 이 논란의 시작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부평 미군기지의 일제강점기 당시 조병창 근로자병원으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1780번 건물로 불리는데요. 그 유리 오염이 된 곳입니다. 오염 농도가 적게는 567mg/kg, 많게는 2553mg/kg이나 되는데요.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이 500mg/kg입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우려 기준의 5배 이상 오염된 상황이죠. 현재 부평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지난 6월 부평 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와 인천시가 오염 정화를 위해 1780번 건축물의 철거를 결정한 겁니다. 존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지만 오염 정화를 위해서는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환경공단과 국방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요. 지역 시민사회는 역사성을 주장하며 건물을 존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관련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문화재청도 인천시에 해당 건물의 철거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결국 인천시는 해당 건물의 철거 계획을 전면 유보하고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이야기한 논란에 대해서 지역과 논의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열었죠. 토론회 주요 의견은 무엇인가요? 네, 아시겠지만 부평 미군기지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병창으로 활용됐던 이제 그 강제징용의 역사를 아픔을 간직한 장소입니다. 이에 조병창 병원 건물 역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는데요. 발제자로 나선 황순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은 부평 미군기지는 부평에 있지만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근현대사를 거친 역사 현장이라며 이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번 기회에 이런 시스템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윤희 문화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인천시는 조병창에 대한 중장기 보존 계획을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냐라고 지적하면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미군기지의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근대문화유산을 담당하는 부서조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도 이번 토론회에서 기존 국방부와 환경공단에 철거 외에 다른 공법이 가능한지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이외에도 토양환경자문단 등 내 외부 전문가 집단과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또 맞는 것 같은데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국방부의 설명도 또 나름 이해가 갑니다. 철거에 대한 다른 의견 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장정구 인천시 환경특별시 추진단장이었는데요. 건물을 철거해 완벽하게 정화한 후에 건물을 다시 복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종합하면 그 국방부는 법에 따라 오염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만약 철거를 하지 않아 제대로 정화되지 않았을 경우 이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겁니다. 주민들의 건강이 위험할 수 있을 뿐더러 인천시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780번 건물의 상태가 이미 많이 손상됐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북쪽 부분은 철거를 해야 하는 수준이고 나머지 부분도 안전등급 C등급으로 향후 건물 활용을 위해서는 신축 수준의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고 장정구 단장은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철거 수준으로 건물을 이제 수리해야 하는데 그럴 거면 위의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완벽히 정화한 후에
다시 1780번 건물을 복원하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와 함께 부평 미군기진의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와 관련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거래도 주춤한 모습인데요. 반면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매수가 가장 많은데요. 네, 중국인들은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인구의 8.4%가 중국인으로 이루어지는 등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국내 부동산은 모두 11,333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늘었습니다. 이 중 중국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7,550건으로 전체 거래의 약 66%를 차지합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전국에서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지역의 공통점은 중국인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기준 부평구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1,784명으로 10개 군구 중 가장 많습니다. 부천시는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중국인이 매수한 부천시 부동산 중 약 절반은 심곡동에 몰려 있는데 심곡동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8.4%가 중국인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중국인 비율이 높다 보니 이들의 부동산 거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부천과 부평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터를 잡은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다른 중국인들이 모여드는 집성촌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의 단톡들이 있더라고요. 끼리끼리. 그래서 뭐 어느 집은 뭐 집값 가격까지 다 알아요. 한 사람이 자리를 잡고 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또 몰려서 와요. 최근에는 부천에 많이 오다 보니까 뭐 따라서들 많이 와요. 지인들을 통해서. 지역 부동산에서는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신축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분양자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 통장이 없더라도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아파트에 비해 외국인의 매수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증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외국인이 해외 은행을 이용할 경우 국내에 적용 중인 LTV, DTI 등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더라도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차이나 머니가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보다는 LTV라든지 DTI의 이런 비율 규제가 적기 때문에 그런 매수세가 조금 더 활발하고요. 건대라든지 아니면 대림동 이런 쪽에서도 중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전반적으로 활발해져 있다라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내국인들의 매수세가 주춤한 사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하정민 다트아파트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인천 아파트값 흐름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지금도 경기권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좀 가파른데요. 그중에서 상반기에 인천 쪽의 가격 흐름이 제일 높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국 광역 지수의 상반기 변동률이 10% 정도라고 쳤을 때 인천 같은 경우에는 12% 이상 올랐습니다. 그간에는 지금 연수구 위주로 많이 올랐어요. 송도라든지 국제신도시 위주로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서구, 검단 쪽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인천에서도 이제 10억대 이제 84제곱미터 아파트들 10억이 넘는 신고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이유가 기존에는 주변에서 이주 수요라든지 실거주 수요가 있었다면요. 지금은 또 이제 GTX 비노선이라든지 의료 클러스터라든지 개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힘입어서 아직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인천 아파트 값의 상승세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상반기의 흐름을 봤을 때는 하반기에도 올라갈 여력이 아직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지역이랑 좀 비교했을 때도 아직 가격적으로
갭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또 하나가 이제 8월 휴가철이 끝나고 9월, 10월 이제 전세라든지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이 흐름이 끊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주 가파르고 활발하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올해의 그 2021년까지는 쭉 현재와 비슷한 기조로 지속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승세가 계속될 거란 전망 해주셨는데 정부가 집값 안정에 참 나서고 있지만 과열된 부동산 열기 잡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아무래도 공급이 좀 우선순위가 돼야지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시장에 이제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 실거주의 자가 비율이 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구도심이랑 이런 신도시의 가격 격차가 많이 났지만 현재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안에 구도심의 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 그 지역 위주로 거래량이라든지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분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마련해야 지금 올라가는 집값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정이 될 것 같고 시중에 또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런 기조로 인해서 혹은 실거주 이런 요소로 인해 가지고 조금 막혀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완화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정민 닥터아파트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이 올해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여파로 취소됐지만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비대면 축제로 기획됐는데요. 온라인으로 만나는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 어떤 게 달라졌고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죠. 축제 주최 측인 워터웨이 플러스 박홍석 관광사업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아라마린 페스티벌이 처음 온라인으로 열리게 되는데 사실 이전의 축제를 기억하고 있는 시민분들께서는 다소 낯선 풍경입니다. 어떤가요? 네, 그 제5회를 맞이하는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은요, 그동안 수도권 최대 규모의 아라마리나를 중심으로 수상에서 펼쳐지는 레저대회와 수변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근본에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기반과 비대면 축제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과 케이블 방송에서 즐기는 음악 콘서트, 랜선으로 떠나는 김포 아라뱃길 투어, 수상 퍼포먼스 공연 실황 중계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축제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온라인 통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시민분들의 온라인 축제 접근성 확보를 위해 축제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국내 주요 검색 엔진에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을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는 축제 개요와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는 체험과 이벤트 참여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9월 4일, 5일 양일간 코요테 등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콘서트와 아라뱃길 일원에서 펼쳐지는 수상 퍼포먼스, 김포 먹거리, 복거리를 둘러보는 랜선 투어, 환경 관련 퍼포먼스 공연 등 다채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콘서트와 퀴즈쇼는 사전 신청을 통해 줌과 어플 등으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네, 사실 기존의 아라마린 페스티벌은 체험 프로그램이 상당했는데 현장 체험이 사라진 대신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났다고요? 애초 저희가 오프라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축제를 준비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에서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사전 신청을 통해 친환경 체험 키트와 요트 만들기 키트, 걷기 챌린지 체험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벤트로는 에너지 집기, 그다음에 포토존 인증 이벤트, 가족 사진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워터웨이 플러스 박홍석 관광사업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